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정조준한 3대 특검의 지휘자가 모두 결정됐습니다. 또 당내 쇄신 방향을 고민 중인 국민의힘은 오늘 차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받는데요. 관련해서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비상계엄 사태와 김건희 여사 의혹 그리고 순직 해병 사건을 각각 수사할 3명의 특별검사가 정해졌습니다.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최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임명이 됐는데요. 첫날 조은석 특검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3명의 특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우선 그 조은석 내란 특검은 최근에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가 감사원장 대행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후원업체로 알려진 인테리어 업체가 무자격 업체가 용산 간저 공사의 주 시공사로 담당한 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 무혐의 처리가 부당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이 제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 평소 고검장까지 지내는 검찰 기간 동안에 아주 강단 있는 그런 그 수사를 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요. 특히 세월호 수사라든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수사까지도 아주 날카롭게 수사를 했던 뭐 여야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네. 사초를 쓰듯이 수사를 하겠다, 특검을 하겠다 하는 것은 다시는 우리나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린 내란, 계엄 이와 같은 일은 재발돼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주 낱낱이 꼼꼼하게 모든 것을 다 밝히는 수사를 하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그 노상원이라든지 민간인이 현역 군 사령관을 불러서 지시를 하고 또 점검을 하는 이런 있을 수 없는 그 행위들 그러면 군 내부나 공직 사회뿐만 아니고 민간인들조차도 이 쿠데타 내란 세력에 동조했던 세력이 아주 강범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특히 비아폰이 1,300개가 반출이 됐는데 민간인에게도 상당수 지급됐고 아직도 그 비아폰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의혹까지도 있는 와중에 열리는 특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주 철저하게 낱낱이 수사를 함으로써 이 발본색은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땅에 우리나라의 계엄이라는 이런 쿠데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6개월 동안에 그건 뭐 수백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고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는데도 이 계엄의 여파가 있었다는 차원에서 네. 얼마나 그 고통이 컸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들에게 다시는 이런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을 했고요. 최상병 특검, 순직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조국 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로 임명이 된 겁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예, 좀 전에 우리 이남뉴스 TV에서 킹 오브 킹스가 정말 그 미국에서 메가톤급 히트를 하고 또 지난주에는 또 어쩌다 또 해피엔딩이 토니상 6개월을 수상하는 등의 참 기분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만 국내 상황을 돌리면 특히 정치적으로 보면 참 마음이 굉장히 좀 무거운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3대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렇게 정치 보고는 없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내란 특검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이라든지 또 최혜병 특검은 뭐 누가 보더라도 정치 보복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금 특검이 세 사람이 지금 이제 지명이 되는데요. 공수사의 어떤 그 신뢰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가 돼야 되는데 공정한 인사라는 게 어떤 그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세 분을 보면은 굉장히 좀 치우친 인사이기 때문에 불공정 어떤 특검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사기수 사법연수원 이제 기수가 높은데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고 난 다음에 법무연수원장으로서 이제 옷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임기 마치기 한 3개월 전에 이제 감사
위원으로 임명이 되는데 조금 전에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위원일 때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받았을 때 감사원장 또 직무대행을 하면서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와 대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중기 특검 지명자 같은 경우는 우리 법 연구의 핵심 인사로서 보기 드물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중앙지법원장을 연임하면서 3년 이상 임기를 가졌었는데 이렇게 두 사람만 보더라도 이게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이냐 하기보다는 좀 사적 감정에 의한 화풀이성, 보복성 어떤 그 특검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의 어떤 총평을 들어본 거고요. 그렇다면 이번 3대 특검 사실 수사 범위도 굉장히 넓고요. 넓은 만큼 또 실은 얼마나 걸릴지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3대 특검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16개로 적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 16개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3부 토건의 시세 조정, 또 명태균 공천 게이트, 또 어떤 이권 게이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라든지 간접공사 특혜 의혹이라든지 정말 이렇게 16가지로 국민들의 참 많은 관심을 받았던 그런 사건들이었는데 모조리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죠. 그러면 이 민중기 특검은 중앙지법관 출신으로서 판사 출신입니다. 즉 판사 출신으로서 왜 이 사건들이 무혐의 처리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어떤 기준과 잣대에 의해서 이렇게 엄청난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도 하나도 더 기소되거나 또 유죄로 뭐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그 처리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지 않겠는가? 판사적 시각으로. 자, 그렇게 된 이후에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수사, 봐주기 감사 때문에 안 된 것이라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내겠다. 그래서 본인은 판사 출신이지만 특검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은 이제 검찰에서 차출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검사들을 철저하게 좀 지휘해서 맹맹백백하게 그 잘못이나 재상들을 밝히겠다는 그런 뭐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그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최근에 뭐 정시 회복 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부동산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제 투자 수단으로서 이 주식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국민들의 자산을 더 늘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에 앞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서는 데는 이 시장의 교란 질서, 즉 조정을 하거나 조작을 통해서 이 자신의 일부 개인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것은 경제사범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범죄고 주식 투자 자체를 위축시키고 활성화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그런 그 아주 나쁜 재질이기 때문에 그런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서라도 이런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삼부토건 시세 조정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 네. 그리고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의원께서는 앞서서는 이제 특검 자체에 대해서 다소 이제 부정적인 쓴소리 관점에서 평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번 특검에 기대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뭐 기대보다는 지금 우려가 큰데 사실 뭐 제가 있다면 뭐 특검을 통해서든 어떤 수단을 통해 밝혀야 되죠. 법 앞에 평등이란 게 뭐 대통령부터 일반 국민까지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 3대 특검은 참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흔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는 지금 특검의 많은 사항들이 내란 뭐 혐의라든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런 많은 이슈들이 이미 지금 수사가 진행됐거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더 밝혀야 될지 특검의 기본적인 원칙 목적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규모가 지금
파견 검사만 120명에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577명으로 정말 메모드인데 과거 2010년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20명 파견한 것에 비해서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큼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검사 총 정원이 2,290명인데요. 여기에 공판검사 350명이라든지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병가 이런 걸 빼면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검사의 10분의 1이 여기에 파견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기라든지 또 절도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민생사범 수사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특검법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어떤 유연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연적인 요소가 일단 수사했던 범위가 무제한적입니다. 즉 인지하는 사항까지 다 포함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사에 진행되는 동시에 또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는 정말 그 명백한 위헌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의원 시절에 얼마나 수사한 사항에서 언론에서 보도하면 이게 피의사실 공표하고 비판했습니까? 그런데 여기 특검법 안에는 거의 사실상 일 브리핑하는 그런 어떤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항들이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 어떤 그런 특검이다. 그래서 적폐청산 시즌2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금 위험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우려가 됩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이 첫 내각 참모 인사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결국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했고 이재명 대통령에 수용하면서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의 비판이 있는데 차명대출,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입니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인사 검증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부실한 인사 검증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책임자일 수 있다. 또 평소에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사시동기로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상당히 두터운 신임을 가졌던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을 했었는데 며칠 만에 본인의 신상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바로 이제 사의를 표명했고 수리가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 특히 그 공직기강이라든지 신상검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책임질 민정수석이 고위 인사의 사퇴 1호가 됐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아무리 뭐 인수위 기관이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검증이 부족해서 국민들에게 누를 끼치는 이런 일은 재발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앞으로 검찰 개혁의 책임자가 반드시 민정수석에 다시 취임을 해서 임명을 받아서 대통령의 이 개혁 의지, 검찰 개혁 의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내야 된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특히 앞으로도 검찰 출신이 될지 비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어느 분이 민정수석이 오더라도 검찰도 검찰 개혁에 함께 주체가 되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확보하는 그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오광수 민정수석의 낙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최 의원께서 유감을 표명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어떤 의견이 없이 어물쩍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관련해서는 좀 특이하게 민주당 내에서 임명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오광수 전 수석 같은 경우 검찰 특수통 라인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좀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오광수 수석의 검찰개혁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결국은 이런 어떤 재산관계, 검증관계 때문에 낙마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네. 다른 자리도 아니고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공무원 감찰을 하고 또 인사검증을 하는 핵심 부서인데 여기에 수장이 본인의 어떤 부인의 어떤 부동산을 차명을 했다. 그래서 어떤 그 부동산 어떤 실명법이라든지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또 조세 포탈의 어떤 그런 어떤 우려가 있는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넘어가려 하더라도
당 내외의 어떤 비판 여론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낙마를 했는데 고위직의 어떤 낙마를 떠나서 민정수석의 낙마 이게 앞으로 인사검증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큰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같은 논리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촉구했는데요. 국민의힘 또 이어서 김 후보자의 목소리까지 듣고 돌아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지명자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드님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는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물가간담회 끝난 뒤에 제가 오늘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쯤에 추가적으로 더 온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한 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과거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좋고 모든 분들을 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요일쯤에 추가로 입장을 내겠다 그러니까 내일쯤에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입장을 내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올리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글이 올라온 이후에는 좀 의혹 해소가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네,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나름 또 수상하게 중간 발표 형식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우선 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송구하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그 당시의 수사 상황이나 수사의 맥락으로 봤을 때 검찰에 의한 정치 수사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는 점도 아울러서 이야기를 해서 어쩐 뭐 정치 탄압의 요소도 있었다 하는 점도 아울러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관련된 논란인데 우선 그 입법했던 발의를 했다는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공익성에 부합한다. 표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등 교육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하자는 그런 제안이었고요. 요즘 고3이면 동아리도 만들고요. 특히 투표권도 있는 어떤 국민권의 주체로서 얼마든지 입법 행위나 또는 입법 제안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또 자격도 갖춰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는 동료 의원들이 그걸 듣고 대표 발의했고 본인도 정책 목적상 공동 발의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지금 법대에는 모의 재판이 열리고 정치과에서는 모의 국회도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다 그런 식으로 입법적으로나 또 정책적으로나 참여가 가능하다 하는 점도 환기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의 학비 문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고 네. 학비도 전 배우자가 전적으로 부담을 했다 하는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재산이 뭐 적은데 어떻게 외국에 유학까지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뭐 설득력 없는 그런 정치 공세일 뿐이라는 것을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채무 부분은 우선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본인의 수입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세금이라든지 추징금이라든지 이런 공적인 채무를 먼저 완납을 하다 보니까 사인 간의 채무는 그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선적으로 공적인 채무는 다 완납을 했을 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그 사인 간의 채무도 기간은 늦었지만 다 완납한 상태다. 다 갚았다라고 이제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부분은 해명이 거의 다 돼가는 저는 뭐 면이 많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야당도 너무 흠집내기 차원에서 그렇게 꼬투리 잡기식으로 정치 공세에만 일관해서는 국민들의 설득력 있는 지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기가 좀 힘들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추가로 입장을 내겠다고 했습니다만 뭐 최 의원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저희가 앞서 화면으로도 보내드렸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긴 했는데 내일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하겠다는 건 좀 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할 거고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어떤 사례들이 과거에 뭐 조국 전 대표라든지 뭐 일요일에 뭐 해명하겠다 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거 있는데 아마 기자들의 어떤 질문에 순간적인 어떤 모면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라고 봅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 저는 좌파 진영의 독특한 무능, 위선, 그리고 부패 DNA의 어떤 저는 결정판이라 보는데요. 첫 번째, 일단 김인석 그 의원 같은 경우 2002년도 서울시장 선거할 때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제 경쟁을 했는데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청계천 이슈였습니다. 청계천 이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과연 지금 어떻게 청계천을 바라보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고요. 지금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 역대 총리들 전부 다 행정부의 경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경험이 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총리 내정자가 됐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력이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이 위선적인 문제에 저는 조국 전 의원의 조민 씨의 제2 시즌2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지난번에 우리 내로남불 조국 전 대표의 어떤 그 자녀들의 어떤 그 위장 스펙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는데 지금도 굉장히 그런 어떤 의혹이 강하다. 즉 동아리 고등학교 동아리에 있는 그 표절 관련된 내용을 민주당 의원이 내용을 똑같이 해서 입법 발의를 했고 거기에 김민석 의원이 공동 발의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뭐 이것을 진하게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데 뭐 두고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국회에서 또 세미나를 이제 아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또 최근에 나온 또 의혹이 홍콩대 굉장히 명문이죠. 홍콩대에 휴학을 해서 인턴으로 공동 연구, 공동 저술을 했다고 하는데 해당 학교, 뭐 고등학교, 국제고에서도 인턴을 위해서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자녀에 대한 의혹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생기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어떤 금전적인 문제인데 이미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2번의 이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김민석 의원은 검찰에 어떤 조작을 하는데 그러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 받았기 그러면은 대법원도 검찰 조작에 의해서 놀아난 겁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금전적인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문제는 김민석 의원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 2억 천으로 지금 신고를 했는데 과연 2억 천으로 어떻게 이렇게 생활도 할 수 있고 자녀 교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혹은 모든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의혹이다. 이런 어떤 문제를 저는 해명하지 않으면 더더욱 김민석 의원과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홍석준 전 의원께서 거기서 잠시만 제가 한 말씀만 간단하게 짧게 드리면요. 들어보겠습니다. 뭐 홍 의원님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총리 후보 진행자가 소상하게 클리어하게 아주 해명이 될 거로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재산이 작기 때문에 아들의 교육을 어떻게 외국에 보낼 수 있느냐? 이것은 좀 그럼 재산이 없는 그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그럼 외국에 유학 가면 안 되냐? 저희 나라들이 다 외국 가서 어려운 가정에서도 외국 가서 공부하고 박사 받고 한국에 와서 또 경제 발전이나 또 공직사회에서 복무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지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을 아주 이 내란 극복이라든지 특히 경제 살리기 민생 회복에 탁월한 능력과 통합의 어떤 자격을 갖췄다라고 해서 지명한 만큼 야당도 이제는 조금 흠집내기 차원을 좀 벗어나서 대승적 차원에서 좀 검증이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김민석 총리 후보자 내일 또 어떤 추가 해명을 내놓을지도 지켜보겠고요. 저희가 잠시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차기 원내대표 후보 신청을 받게 되는데 현재까지 김성원, 송원석 이렇게 2명의 의원들이 출마를 선언을 했고 여기에 4선의 이현승 의원의 출마를 고심하면서 3자 대결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선거 구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이 되어야 국민의힘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예, 송원석, 김성원 의원이 그저께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이제 양자 대결이 됐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이현승 의원의 어떤 고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진주에 박대출 의원이 좀 고민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했는데 박대출 의원 출마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이현승 의원 출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송원석, 김성원 의원 두 분은 다 이제 원내 수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원내 대표를 잘 이끌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현승 의원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경험 지금 현재 그 전국 의회 의장 등을 했기 때문에 뭐 경험 상으로는 뭐 전혀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되더라도 지금 소수 야당으로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이 3대 특검으로 굉장한 정치적 공세에 압박을 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원내대표 자리가 사실상 독이 든 성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차원에서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지금 6월 말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만큼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선출된다 할지라도 그때까지는 또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까지도 겸임하는 그런 어떤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누가 되더라도 결국은 어떤 개파나 이런 걸 떠나서 당을 추스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혁신과 개혁을 하는데 총력을 다 기울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마찬가지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도 김병기 의원이 신임 원내 지도부를 꾸렸습니다. 안팎으로 과제가 많이 놓여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개혁성을 앞세운 우리 서영교 의원과 또 안정적인 개혁의 뒷받침을 강조하는 김병기 의원 간의 치열한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김병기 의원의 안정감 있는 뒷받침을 이제 선택을 받았는데 서영교 의원도 뭐 훌륭하시고 또 대중적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분명히 또 있지 않겠나라고 봐지고요.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내란 극복 또 검찰 개혁 등의 개혁이라는 트랙과 또 경제 민생 회복이라는 또 트랙과 또 국민 통합이라는 트랙 이 세 가지 과제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생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우선 방침에 분명히 이제 치중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또 당은 당대로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개혁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합니다. 그런 측면들을 또 잘 반영을 해서 완급 조절을 잘해야 되는 그런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해야 되는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로부터 특별한 신임을 받습니다. 국정원 출신으로서 다양한 정보가 풍부하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을 이제 줬을 뿐만 아니고 또 안정적으로 치밀한 어떤 조직 그 과제 이런 것을 다 잘 치러낸 그 저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야당과의 협치도 잘 하겠지만 예. 어떤 국정 운영에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책임자로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예. 뛰어난 활동을 하리라 그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그리고 선출될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어서 대화, 협치 이끌어 나갈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